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4살이고 신경섬유종이랑 뇌종양을 앓고 있는 권사라라고 합니다. 신경섬유종이랑 뇌종양은 언제부터 앓게 되신 거예요? 신경섬유종 같은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거고, 뇌종양 같은 경우는 11살 때쯤에 발견이 됐었어요. 그 두 개가 연관이 있어요? 섬유종 자체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뇌에도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곳에도 다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신경섬유종이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염색체 자체에 오류가 있어가지고서 몸에 달걀색 반점이 생긴다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저도 설아님이 인터뷰 요청을 주셨을 때 신경섬유종 검색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봤는데 신경섬유종 치고는 너무 아무렇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종류의 또 신경섬유종이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되게 티가 안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아님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경섬유종 하면 얼굴에 홍나는 거 아니냐, 맞아. 막 피부가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진짜 언론에서는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지 대부분의 환자가 저 같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 신경섬유종 환자가 많아요? 확률로 따지면 3,500명 중에서 한 명한테만 발생되는 병이래요. 신경섬유종이 사람들이 혹 같은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오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점이 가장 많이 난 곳이 배나 가슴이나 등이나 사타구니 쪽이다 보니까, 사춘기가 있을 때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절대 못 갔고, 사실 지금도 약간 가기가 어렵거든요. 헬스를 했을 때도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만뒀어요. 그냥 너무 쳐다봐서. 이거 외에 오해나 편견을 받았던 경험이 또 있나요? 일단은 제가 뇌에 종양이 있다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 오해도 많이 받았고, 초면에 뭐 장애인이냐고 그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걔 장애인이야 그 소리도 많이 들어서 그게 약간 상처예요. 선천적으로 겪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일반적인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수학여행 같은 것도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수학여행 끝난 다음 날이에요. 선생님들도 수학여행 다녀온 거 자랑하고 애들도 사진 공유하니까 뭔가 소외가 돼가지고서 그때 약간 슬픈 날이죠, 저한테는. 사전에 이게 적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질문 드리면 좀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괴롭힘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발음도 안 좋고 몸도 약하다 보니까 나쁜 애들이 쟤는 장애인이다, 쟤는 병 걸린 애라서 같이 놀면 오염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애가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면 뒤에서 걔 말투를 따라하니까. 진짜 제일 싫은 부류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11살 때쯤에 또 뇌종양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게 너무 고난의 연속이어서 이걸 어떻게 버티냐 싶긴 한데, 처음에 뇌종양이라는 걸 진단받았을 땐 기분이 어땠어요? 병원에서는 얘가 만약에 상태가 이 정도로 악화가 되면 20살도 못 살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 알았거든요. 근데 고2 때 재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이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는데 집중적으로 검사는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통보는 받았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관계 관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오해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환자분이 나왔잖아요. 그때 기사에서 이거는 관계를 하면 전염이 된다, 관계를 하면 몸이 더 망가진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거 다 헛소리, 루머예요, 루머.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연애할 때는 불편한 건 없었어요? 연애할 때는 더 오픈하긴 하는데, 썸 탈 때는 밝히기가 무서워가지고서 회피하거나 밀어내다가 까인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튕기다가. 성인이다 보니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거 외에도 성인 되고 나서 일상생활에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알바 같은 거 구할 때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나 면접을 볼 때 원래 발음이 그렇게 안 좋으냐 그 소리도 들었고, 한 번은 편의점을 갔는데 점장님이 혹시 뭐 몽골 사람이냐고 해서. 몽골이요? 그럼 오해 진짜 많이 받겠다, 근데. 근데 이게 약간 좋은 점은 있어요. 길에서 말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을 더 어눌하게 해서 한국말 못 알아들은다고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성인 되고 나서 사회 친구도 생기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 친구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오픈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 반응들은 어땠어요?
다 놀랐어요. 그런 병 못 들어봤고 뇌에 종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뇌종양과 심경섬유종으로 인해서.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하는 알바는 절대 못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포기하기보다는 하고 싶긴 한데 20대 여자들 로망 중 하나가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거 못 가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만약에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할 수는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임신도 저는 못하니까 그것도 사실상 포기죠. 애 갖는 것도.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관으로 하면 유전이 안 된다고는 했어요. 아, 유전이 될까봐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임신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시험관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다른 병도 있다 보니까 아예 나는 애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럼 이 병으로 인해서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어릴 때는 신경섬유종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천식이나 폐렴 때문에 입원을 많이 했는데 주사 맞을 때 안 오르니까 막 간호사들이나 의사나 왜 얘는 안 오지 신기하다라고 병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안 오는 애라고. 너무 이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요. 너무 밝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게 걸렸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많이 했죠. 그거 말고도 아픈 게 너무 많았으니까 전생에 무슨 일이었지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질병을 가진 분이든 아니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든 만나면 공통점이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아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눈치 보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눈치 같은 거는 없고 오히려 제가 가족한테 미안한 게 많죠. 일단 제가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한 번은 남동생이랑 그냥 싸운 적이 있어요. 네. 보통 남매들처럼 싸운 적이 있는데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동생들은 하고 싶은 거를 좀 포기를 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너무 막대하지 말라고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동생들은 소외가 됐으니까 그게 미안하죠. 지금 그래서 동생한테 엄청 잘해주고 계시죠? 투닥거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누나니까 잘 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병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장애를 쓸데없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대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 너는 병 걸렸으니까 뭐 이상한 애다라고만 안 하기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거나 혜택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희귀병이 있으면 산정특례가 돼가지고 병원비 같은 거 낼 때 10%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고마운 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약이 없어요. 신경섬유종 약은. 치료제도 없고 완치도 안 되는 병인데 그나마 나온 약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코셀루고라는 약이 있어요. 네.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예 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설아님은 여자니까 그렇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특혜 받는 게 있어요? 지원이나 이런 게? 이게 저는 당연히 군대 면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4급 아니면 5급이라서 현역은 못 간다고 했는데 가끔씩 막 현역으로 나왔다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자기가 섬유종인 것도 모르고 공익으로 가야 되는데 현역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인 신경섬유종과 그리고 그 후에 뇌종양도 현재까지 앓고 계신 건데 네. 시한부 삶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오늘 우리가 밝은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는 게 내가 버티기 쉽더라 라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게 있을까요? 그냥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저보다 이제 아픈 분들도 많고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막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내 스스로가 일단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밝은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서 내가 힘든 만큼 그럼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약간 믿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슬픔이 와도 무조건 안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잼뱅TV 많이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